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파악하기와 파생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방금 전까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변수, 필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케이스, 레코드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어떤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은 어떤 자료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기존에 제공되는 변수 이외에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가 6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좀 괜찮은데요. 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만 유독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헤드, 테일, 딤, str, summary 해가지고 자, 헤드는 레코드의 개수가 막 2,000개, 3,000개가 넘어가면 만약에 제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됐을 때 화면이 쭈루룩 하고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데이터 앞부분에 데이터를 한 6개 정도만 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헤드라는 함수고요. 그다음 테일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뒷부분을 6개 레코드씩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딤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몇 행, 몇 열인지에 대한 데이터 차원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str이라고 하는 그 함수는요.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속성이 문자 데이터인지 숫자 데이터인지 뭐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한 속성을 출력을 해주는 게 str 함수고요. 그 다음에 summary 함수는 요약 통계량을 출력을 해요. 근데 summary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초 통계할 때 기술 통계량을 출력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그 기술 통계량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기본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리드 엑셀이라는 걸 가지고 외부 데이터 있는 거를 가지고 읽어왔는데요. 제가 뒤쪽에 있는 건 지우고 다시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첫 번째 시트를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 이렇게 변수에다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그냥 바로 실행을 했더니 리드 엑셀이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거라서 자, 설치는 아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고 로드만 한 번 더 새로 하고요. 다시 변수명을 한번 줘볼게요. 다시 컨트롤 엔터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먹히죠. 이그잼이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어때요? 20개의 레코드와 5개의 필드로 된 이그잼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데이터 프레임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이그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 이렇게 20장이기 때문에 콘솔장에서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넘어가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드 이그잼을 해주게 되면 앞쪽에 6개만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테일 이그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끝에 뒤에 있는 6개만 이렇게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제가 헤드 이그잼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줄만 보여줘요. 테일도 어떻게 써요? 3 하면 끝에서 3개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문자 뷰 VIEW 해서 이그잼이라고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요 화면은 본 적 있어요. 이거 어디서 해요? 환경 변수, 환경창이 있는 데에서 데이터라고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생성된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그죠? 명령어를 써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UI 메뉴를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IM에서 이그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더니 어때요? 몇 행, 몇 열인지 20행에 5개의 열이다. 20개의 레코드와 5개의 변수를 가진다. 라고 해서 데이터 차원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str 해서 exam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자 5개의 변수가 있는데 id, 클래스,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모두 다 어때요? 넘버 해가지고 숫자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른 데이터 프레임에 str 넣어보게 되면 여기 캐릭터다, 인트형이다, 넘버다라고 해서 다양한 자료형을 이렇게 데이터 속성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앞머리 이그잼 해서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봤더니 각 변수별로요. 중간값, 하위 25%, 중간값, 그 다음에 최소값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죠. 최소값, 그러니까 변수별로 최소값, 하위 25%, 그 다음 중간값, 평균값, 그 다음에 상위 25%, 그 다음에 최대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읽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 점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소값은 20이고 최대값은 90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중간값을 54를 기준으로 자 하위 45점부터 상위 75점까지 점수가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57.45다라고 하면서 이 썸마리 되어 있는 이 기술 통계 낸 거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교환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봤더니 제가 썸머리 요약 통계량 출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처럼 수학 그 변수를 지금 읽었어요. 수학 시험 평균은 57.45고 가장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요. 54점이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을 기준으로 45점에서 75점 사이에 몰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중에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느 쪽에 막대 그래프가 모여 있는지 이렇게 읽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은 게 썸머리 함수를 썼을 때 요약 통계량으로 표시되는 어떤 설명 데이터들이 총 몇 개요? 6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사실 그려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간 값이 이쯤에 있다, 미디언 값이 있고, 뭐 물론 민 값으로 그 평균 값도 있겠지만 최저 점수에서, 그러니까 민에서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맥스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 하위 25% 부분, 그 다음에 하위 75%니까 상위 25%겠죠. 높은 쪽에 25% 부분 3, 4분위수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값을 중심으로 중간 값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20,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에 몰려 있으면서 뭐에 더 가까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약량 통계하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ggplot라는 그러니까 패키지를 설치를 해볼 거예요. 설치를 해서 mpg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 여기 지금 보이죠?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올 건데요. 불러오는 방법이요. 일단은 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한 후에요. as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고 괄호 안에다가 해당 프레임명과 해당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콜론 2개로 찍어서 호출을 해줍니다. 호출을 해준 다음에 이 데이터를 프레임 형태로 해서 mpg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세 줄만 일단 진행을 해보고 여기를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새로운 스크립트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고요. 자, 인스톨 패키지 gg plot2라고 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할 때 그때 한번 설치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저도 되어 있긴 했는데 일단 그냥 다시 한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ggplot2라는 거를 로드 해가지고 옵니다. 로드해서 왔더니 자 이렇게 로드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다 해볼까요? 아니요, mpg라는 곳에다가 한번 해보죠. 자, mpg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방금 그 설치한 패키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로드를 해볼 거예요. 그럼 mpg하고 할당 연산자하고 아까 as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자 어느 패키지에 있는 ggplot2라는 패키지에 있는 콜론 2번 딱 찍어주고요. 거기에 있는 자 거기 안에 데이터도 되게 많죠. 지금 여기 보면 예제를 쓸 수 있는 데이터들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요? mpg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 오려고 해요. 자, 이 mpg 데이터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특정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조된 자동차 모델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놓은 자료예요. mpg라는 자료가. 자, 그럼 지금 밑에 콘솔 창 보이시죠? ggplot2에 있는 mpg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mpg라는 거에다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mpg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되게 많대요, 지금. 그죠? 그리고 mpg 지금 데이터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레코드가 234개고요. 변수가 11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요약해서 올 때 헤드 mpg다라고 해서 엔터를 해주면 어때요? 6개만 보여줘요. 자, 뭐 제조 회사가 어떻게 되고 모델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되며 연식, 그 다음에 실린더 수, 그러니까 배기통 수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구동하고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종의 뭐 클래스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형도 한번 볼까요? 자료형 보는 게 str이었으니까 mpg에서 엔터 했더니 자 보이시죠? 문자형이다. 숫자인데 정수형이고 또 문자형이고 정수형이고 문자 데이터고 해서 각각 11개에 해당하는 변수의 자료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str이라는 거. 그럼 또 다른 걸로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다시 교환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오는 방법이 이거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MPG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실습을 많이 해볼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아까 전에 봤잖아요. 11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조 회사부터 자동차 종류까지 해가지고 자,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메모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봤다가 MPG로 연습하는 풀이를 할 때는 필드 그 변수명을 잘 확인을 좀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에 탐구 과제가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 요약을 했었거든요.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근데 이번에는 MPG 화면을 요약을 했대요. 요약을 했더니 CTY가 도시연비 변수거든요. 도시연비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의 변수 요약 내용을 기술을 해서 탐구 과제 답안 있는 자리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읽었어요. 그죠? 무슨 값은 얼마고 무슨 값은 얼마며 어느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아까 전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수학 점수 읽어보는 방법 했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요약된 도심 연비 데이터를 요약해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잘 적어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변수를 다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변수명 바꾸기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변수명 혹시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행에 변수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컬럼 네임을 매개 변수 컬럼 네임 해가지고 뭐 해줬어요? 컬럼 네임 펄스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매개 변수로. 자,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 변수 이름을 이제 미리 원본 데이터에 없었을 때 아래서도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정의 내려줄 수 있거든요. 자,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 스튜디오에 돌아가서 자, 이번에도 컨트롤 쉬프트 N. 자,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어서요. 자, 아까 지지플로 설치한 것처럼 인스톨 패키지. 자, 이번 패키지 이름은요. dplyr이야. 디스플레이 R 해가지고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dplyr 해서 자, 로드했어요. 시작합니다. 네. 자, 해서 이렇게 불러왔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테이블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할당하겠다. 자, 우리 데이터 프레임 생성할 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점수를 넣겠다. 콤비네이션 C 해가지고 영어 점수를 뭐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영어 점수를 적고 수학 점수도 적어볼까요? 자, 수학 점수에 뭐 80, 100, 65점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점수도 적었고 그다음에 뭐 요만큼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시켰어요. 테이블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영어 점수 3개, 수학 점수 3개 해가지고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나는 저게 수학 점수가 수학이 아니고 뭐 컴퓨터 점수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요. 그냥 기존 테이블에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기존 테이블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으면 그냥 뭐 이제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그대로 두고 자, 여기다가 new 테이블이라서 n 테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할당 연산자 하나 더 만들 건데 자, 여기다가 그냥 테이블을 하나 더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테이블이라는 애가 있고 n 테이블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 더 복제해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건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이제 new 테이블에다가 이제 바꿔봐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내려줄 거예요. 자, rename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건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rename이라는 함수는 이 dplyr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함수예요. 자, 그럼 쓰는 방법은요. rename이라고 적고 내가 어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변수의 이름을 바꿀 건지 변수 이름을 먼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적어줬고 그 다음에 기존 변수를 새롭게 바꾼다라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적어주면 돼요. 내가 새롭게 넣고 싶은 변수 이름을 먼저 적고요. 그게 는 예전에 영어라고 적혀져 있는 변수 이름이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컨트롤 엔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냥 테이블도 실행을 한번 해보고 n 테이블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그냥 테이블은 우리가 먼저 데이터 프레임 정의한 것처럼
영어와 수학 점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뉴 테이블 했었던 거는 영어 점수를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로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수명이 바뀐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어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거에 변수를 바꿀 건지 그 프레임 이름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새 이름과 는 한 다음에 원래 있던 이름을 적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면 제가 여기다가도 지금 적어놨죠? rename은 프레임 이름, 그리고 새로운 이름 뒤에다가 기존 이름 해서 는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탐구 과제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ggplot2에서 패키지에 mp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올 수 있다 그래 얘기를 했고, 불러온 거를 복사본을 new mpg라고 해갖고 하나 만들어 달래요. 방금 해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복사본을 이용해서 cty라고 되어 있는 변수는 ct라는 걸로 바꾸고 hwy라고 되어 있는 거는 highway라는 변수로 변수명을 변경하세요. 변수명 변경하는 거 방금 했어요. rename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했었고, rename이라는 함수를 쓰려면 어떤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지만 rename 변수를 쓸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일부만 출력을 해달래요. 아까 mpg 데이터는 저기 데이터가 행이 200개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 일부만 출력해내는 함수 제가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죠? 그 함수를 가지고 원래 mpg와 new mpg의 변수명이 바뀌었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5개만 보이게 해놨네요. 그죠? 뭐 5개든 6개든 보이게 해서 변수명이 city와 highway로 변경됐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명이 확인됐는지, 그러니까 변경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스 코드를 따로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부 출력해 보는 건 명령 내리고요. 여기 콘솔 창에 있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시거나 긁어서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탐구 과제에다가 넣어 주실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 파악해보고 변수명도 바꿔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 단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생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